안녕하세요. 재미있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틀어놓고 주무세요. 스팅 공포 라디오 시작합니다. 제목, 지악.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당시 시 마을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T라는 동갑내기 여자아이가 이사를 왔습니다. 참 밝고 활기찬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T에게는 단순히 신기가 있다는 수준을 넘어 일종의 영적인 능력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만 말해도 당시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 그 아이? 하고 알아챌 만큼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T와 같은 반이었지만 초등학교 3학년짜리 어린애가 그런 귀신 이야기를 고지곳대로 믿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죠. 그러자 T가 그럼 직접 보여줄게 라고 말했고 호기심이 왕성한 남자 아이들이 T의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그때 저는 왠지 모를 으스스한 기분에 온몸에 소름이 돋아 감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교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T가 집에 가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져와 사진 3장을 찍어왔는데 그 사진들 속에 귀신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나무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중년 남성이, 두 번째 사진에는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진 갑옷 입은 병사가, 세 번째 사진에는 비명을 지르는 듯한 얼굴이 화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보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로 T는 남자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었지만 여자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자아이들 중에서도 겁을 먹고 다가가지 못하는 애들이 수두룩했죠. 하지만 T는 그런 시선에 전혀 개의치 않았고 늘 활기차게 잘 웃는 아이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T를 내심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T는 마을 외딴 곳의 독채에 살고 있었는데 반경 100m 안에는 집이 단 한 채도 없는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조금 친해진 남자아이가 왜 이런 외딴 곳에 집을 지었어? 하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T는 우리 엄마가 여기서 살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어? 라고 대답했죠. 아무래도 T의 어머니 역시 대단한 능력을 지닌 분인 듯 했습니다. 그 무렵 저희 집은 새빵살이를 하던 중이라 집을 지을 땅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철이 없던 저는 T의 집 근처에 살고 싶다는 마음에 어머니에게 마을 외곽에 빈 땅이 많아요 라며 그 근처에 집을 짓자고 졸랐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그 땅을 알아보셨는데 참 이상하게도 T의 집 주변 땅은 전부 국가가 소유한 국유지였다고 합니다. 관청에 문의해보았지만 그 땅은 절대 팔지 않는다는 거절의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국가 소유의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놓인 T의 집 한 채. 어릴 때는 그냥 안 되는구나 싶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이 이야기를 T에게 전하자 T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야 당연하지. 절대 안 돼. 거기에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솔직히 묻지 않아도 무언가 비밀이 있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설마 다음에 이야기할 끔찍한 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T를 좋아하던 남자아이들이 다 함께 T의 집에 놀러가고 싶다고 떼를 썼습니다. T는 평소에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굳은 표정으로 위험하니까 절대 안 돼! 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꼭 가고 싶었던 저희는 T 몰래 뒤를 밟아 숨어 들어가기로 마음먹었고 방과 후에 다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가장 먼저 놀란 것은 T의 집을 중심으로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거대한 철조망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집으로 이어지는 정식 진입로 외에는 갈 수 있는 길이 아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T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던 저희는 철조망을 기어올라 뒷마당 쪽으로 우회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철조망을 넘자마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축축하고 비린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넓은 땅에는 잡초 한 포기조차 자라지 않은 채 거친 자갈과 흙만 가득했습니다. 철조망과 T의 집 중간쯤 걸어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통수에서 스스스 하는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주변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 같이 있던 아이 중 하나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앞만 보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고 무엇이 쫓아오는지도 확인하지도 못한 채 무작정 그 아이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가시철조망에 살이 긁혀 피가 나는데도 아픈 줄도 모르고 학교까지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가장 먼저 도망쳤던 아이에게 대체 무엇을 보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까만 안개 같은 구름이 우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집 뒷마당에서 기어나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안개를 본 것은 그 아이 한 명뿐이었지만 그 친구는 우리 중 가장 똑똑하고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T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터라 아무도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T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T가 엄청난 기세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처음 보는 T의 분노한 얼굴이었습니다. T는 저희를 다그치며 수업도 받지 못하게 한 채 그대로 저희를 이끌고 다시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철조망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 저희를 멈춰 세우고는 여기서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덜덜 떨며 기다렸을 때 한 여성이 저희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T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사색이 된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고 T의 어머니는 저희를 바라보며 정말 안 됐구나. 이제 괜찮을 거야. 라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아 있어서 오히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는 T의 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본 집 외벽에는 부적처럼 보이는 타원형의 종이가 빈틈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흰 무속인 옷을 입은 T가 무릎을 꿇고 정좌하고 있었습니다. T의 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T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는 건지 알기나 해? T는 코피를 흘리면서도 어머니를 향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며 펑펑 울며 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한테 말고 이 아이들에게 사과해! 라고 소리쳤고 T는 코피도 닦지도 못한 채 저희를 향해 몇 번이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왜 좋아하는 T가 피를 흘리며 사과를 해야 하는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다가 결국 저희 모두 목 놓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T의 어머니는 어디론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통화를 하셨기에 무슨 내용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어머니는 저희 집과 학교에 연락을 취했고 곧이어 저희의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까지 전부 그 집으로 소환되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관청에서도 은밀히 연락을 받고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1시간쯤 흘렀을 때 T와 비슷한 흰 옷을 입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도착했습니다. 그 여성은 저희를 가만히 응시하더니 이미 영혼을 많이 빼앗겼네요. 서두릅시다.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들은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셨고 집안은 온통 숨막히는 긴장감과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후 일종의 퇴마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TV에서 보던 화려한 굿이나 무당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무릎을 꿇고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기묘한 정적으로 가득 찬 순간 제 머리 중앙에서 지익 하는 웅장한 기계음 같은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몽롱해지며 머릿속을 긁는 듯한 불쾌한 앓는 소리가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괴상한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귀가 먹먹해질 때쯤 뚝 끊기며 사라졌습니다. 시간으로 치면 겨우 10분 정도의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T의 어머니는 우선 급한 불은 껐습니다만 어머니들은 남아서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오후 수업을 받기 위해 T와 함께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이미 대략적인 사정을 전달받으셨는지 축 처진 저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많이 힘들었지? 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T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어둡고 말 수가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무시했고 예전에 그 밝은 미소는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선생님으로부터 T가 전학을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호기심 때문에 T의 인생을 망쳤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제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바로 어제 25년 만에 T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옛날 그 T의 집터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당시 무속인 분들이 2026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반드시 그 자리에 다시 모여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제 그곳에서 마침내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지난해 가을쯤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이 와서 올해 4월 4일에 고향집으로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5일 하루 휴가를 내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죠. 자세한 이유는 절대 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4월 4일 퇴근 후 고향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거창한 저녁상을 차려주셨지만 끝내 이유는 비밀로 하셨습니다. 4월 5일 새벽 4시 반에 어머니가 저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멀리 가야 하니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셨죠. 사실 전날 고향역에 도착했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함께 철조망을 넘었던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기에 대략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출발하자 제 짐작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역시나 T의 집터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거의 허술한 철조망은 온데간데 없고 높이가 3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장벽 꼭대기에는 안쪽으로 구부러진 날카로운 철선이 빽빽하게 박혀 있었는데 마치 교도소의 담벼락을 연상케 했습니다. 심지어 고압 전류 흐름, 접근 금지라는 경고판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그 사건 이후로 이 땅에 접근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담벼락을 따라 걸어가니 묵직한 철문이 나왔고 그 앞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말하자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본인 확인이 끝나자 철문에 자물쇠를 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저는 장벽 내부에 T의 집이 그대로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옛날 기억 그대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거친 자갈 마당만이 덩그러니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황량한 마당 한가운데 흰 무속인 옷을 입은 여성 3분이 서 있었습니다. 아, 왔구나.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T였습니다. 저는 평생 안고 살았던 죄책감을 털어내고 싶어 T의 앞으로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그 뒤로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당시 철조망을 넘었던 친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다들 마음속에 품은 짐이 같았는지 오자마자 T에게 달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에 머리까지 박으며 사죄한 건 저뿐이었지만 말입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T가 예전에 그 활기차고 밝은 모습으로 저희를 맞아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곧이어 그분들의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T의 어머니, T, 그리고 25년 전 저희를 치료해 주셨던 그 젊은 무속인이었습니다. 세 분은 속세에서 쓰는 이름 대신 마치 불가에서 쓰는 법명처럼 아주 길고 기묘한 직함을 대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희를 이곳으로 다시 부른 이유는 이 땅에 봉인을 풀고 저희의 수호령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이러했습니다. 이 장벽으로 둘러싸인 땅에는 지악이라고 불리는 토지에 뿌리를 내린 거대한 재앙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지방령의 상위 호환이라고 볼 수 있는 존재로 그 땅에 발을 들이는 사람에게 끔찍한 불행을 내리거나 아예 목숨을 앗아가고 행방불명되게 만드는 흉악한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지약을 완전히 소멸시키려면 영능력이 뛰어난 전문 무속인이 그 땅에 상주하며 최소 반년 동안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당시 관할 관청의 간곡한 요청으로 T의 어머니가 그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의식을 치른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약이 완전히 소멸하는 데는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만약 그 사이에 또 다른 인간이 들어와 제물로 바쳐지면 그 시점에서 다시 25년을 버텨야 하는 지독한 저주였습니다. 본래 인간은 영적인 육감이 있어서 이런 위험한 땅에는 무의식적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그것에 반드시 가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품으면 그 육감의 경고를 스스로 무력화해 버린다고 합니다. 당시 저희는 모두 T를 짝사랑하고 있었고 T를 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지약의 경고를 누르고 그 땅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그때 친구가 보았던 검은 안개는 환각이었다고 합니다. 지약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에
몸 안의 육감과 수호령이 위험을 알리기 위해 뇌 속에 강렬한 공포심과 환각을 심어 시각화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은 당시 진행되었던 토지 개발이었습니다. 원래 그곳은 험준하고 가파른 산림지대였는데 주택가를 만들기 위해 전면적으로 산을 깎고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인부 2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형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 과거 고대인들이 무덤으로 쓰던 인공적인 고분이 있었는데 공사업체가 무시하고 그것까지 함께 깎아 뭉개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원로들이 지약의 저주 가능성을 제기했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관청에서 땅을 긴급 매입하여 T의 가족을 통해 봉인 작업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25년 전 저희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던 대가였습니다. 지약에게 영혼을 통째로 잡아먹히기 직전 그 무속인들이 저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저희를 평생 지켜주던 수호령을 대신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25년 전 그 조용했던 퇴마의식은 저희의 수호령을 지약에게 양도하는 슬픈 의식이었습니다. 그날의 의식은 2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해방이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3분이 자갈밭에 묵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묘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방의 공기가 맑게 정화되면서 땅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던 지약이 완전히 먼지가 되어 소멸하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의 수호령을 위한 위령제였습니다. 옛날 기억 그대로 3분은 다시 정자를 하고 깊은 묵념에 잠겼습니다. 위령제가 끝나면 저희에게 자연스럽게 새로운 수호령이 깃들게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수호령도 없이 25년을 살아왔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모든 의식이 끝난 후 T가 넌지시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사건 이후 T가 차갑게 변했던 건 저희가 자신을 좋아해서 그 봉인된 땅까지 밀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다시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일부러 저희와 관계를 잔인하게 끊고 침묵을 지켰던 것이죠. 지약의 저주에서 풀려난 것도 다행이지만 25년 만에 제 첫사랑의 감정을 들켜버린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화끈거렸는지 모릅니다. 그 후 저와 옛 친구들은 아무런 이상 없이 지금껏 잘 지내고 있으며 T와는 아쉽게도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지약이라고 그 땅에 살던 그 지방령보다 더 상위 호환의 그런 악령이 있었는데 그걸 못 모르고 아이들이 들어갔다가 지약의 저주에 걸려버려 갖고 그거를 다시 고쳐주는 이야기였는데 얼마나 예쁜 거야, 티는. 어?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